드라마 중에 은근히 인기 있는 주제가 교도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사실 평생 여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마치 어떤 미지의 공간처럼 느끼기 때문에 호기심이 좀 생기지 않나 싶어. 그래서 교도소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나름 시청률 괜찮았어요. 미국은 여기에 더 환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잖아. 프리즌 브레이크. 왜 인기가 있었어? 형이 억울하게 교도소 들어가서 빼내려고 동생이 여길 따라 들어가요. 범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형을 데리고 탈옥하는 내용인데 미지의 공간에서 기발한 짓을 한다? 각종 범죄의 지능적인 행동과 왜 이래야 하는지 인물마다 서사가 다 기가 막혀. 이거 못 참는다 이거야. 저도 여러 번 본 드라마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보면 또 재밌어. 강력 추천하고 영화 중에는 분위기 완전 다른 쇼생크 탈출이 또 있잖아요. 프리즌 브레이크가 어떻게 탈옥하는지 과정이 재밌는 드라마라면 쇼생크 탈출은 탈옥의 목적이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탈옥의 환상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사람이 그래요. 쉬운 건 좋아하지 않아. 적당히 난이도 있을 때 도전 욕구가 생기고 관심을 보인다고요. 성취감이 따라오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재미는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아요. 탈옥을 경험해보고 싶으면 교도소를 굳이 가지는 마시고 방탈출이라도 해보세요. 슬슬 이제 사건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탈옥을 진짜 성공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허술한 교도소라도 이게 통계적으로 10% 미만이래요. 성공해도 탈옥수의 검거율이 엄청 높아. 여러분이 교도소 가면은 어떻게 탈출할래요? 보통은 이제 숟가락 하나 들고 점심시간에 챙겨가지고 땅 파는 생각 하겠죠? 이것도 그동안 영화, 드라마에서 지겹게 나온 방법인데 옛날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능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은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건축 방식이 바뀌었잖아. 철근에 콘크리트 바른다고. 이걸 어떻게 숟갈로 파니? 불가능해.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작업장에서 연장 훔치거나 뇌물 주고 외부에서 도구 들여오고 그렇게 천장 뚫고 하수구, 환풍구로 나가는 방식이래요. 그렇게 해도 결국 잡혀. 왜냐? 인원을 수시로 점검하니까. 운 좋게 탈옥해도 안에서 한 명 비면은 바로 찾아 나서겠죠. 전국에 수배 떨어지고 이 새끼는 평생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녀야 돼요. 탈옥은 특수 도주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잡혔을 때 그동안 받고 있던 형량의 몇 배로 또 뜁니다. 하지마 그러니까 그냥 다 살고 나오시라고. 애초에 들어갈 짓부터 하지 말고 좀. 결국 교도소 들어갈 일도 거기서 함부로 나오려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한 새끼가 있습니다. 미국에. 탈옥 사건을 알아보려고. 진짜 탈옥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기발한 방법들만 사용했거든요. 땅 파고 어디 하수도 기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지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 교도소 정문을. 탈옥을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가능해? 가능했어. 그 기발함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기도 한데 대체 어떤 새끼고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잡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봅시다. 1996년 12월 13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13일의 금요일이었던 거지. 에스텔 유닛 교도소라고 텍사스에 있어요. 수감자들 건강을 점검하는 의사들이 들어오는 날이었대. 쭉 돌아봤거든요. 특별히 이상 있는 재소자는 없더라고요. 의료 점검이 끝났고요. 오후 6시야. 교도소에서 이 의사 하나가 뒤늦게 교도관에게 말을 걸어 신분증 이렇게 꺼내주더니 문 열어달래요. 다른 의사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남아있는 거야. 왜 늦었냐 보니까 자기만 일이 좀 더 남아서 다른 의사들이랑 같이 못 나갔대. 교도소는 보안 통제가 심한 장소니까 외부인이라도 함부로 행동이 안 되잖아요. 교도관 인솔 하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퇴근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 교도관 얼굴이 막 썩어 죽을 것 같은 거야. 몇 번을 반복해 세봤는데 교도소에 지금 인간 하나가 없어. 비어. 한 명이. 탈옥이 일어난 거지. 에스텔 유닛 교도소가 뒤집어집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교도관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저앉을 뻔했대요. 조금 전 지들이 인사하면서 문 열어준 그 인간이 이게 의사가 아니었던 거지. 스티븐 러셀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던 재소자거든요. 심지어 이게 세 번째 탈옥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한 거냐? 세 번째면은 특별 관리 대상일 텐데. 두 번의 탈옥 경력이 있는데도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에스텔 유닛이 대형 교도소라 그렇습니다, 이게. 재소자들이 매일 새로 들어온대. 얘들 만나는 변호사, 가족, 교도소 관련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식자재 납품이나 의류, 교도소 내 행사 관련 담당자들, 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교도관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자기들도 교대 근무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스티븐 러셀은 1957년 9월 14일생이에요. 태어나면서 친부모가 버려가지고 입양됐대. 다행히 금방 좋은 부모 만나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 살았는데 이 새끼가 언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는진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대. 하도 사고를 치길래 사고를 해봐야 집에서 물건 부수고 엄마한테 욕하고 학교 안 가고 이런 겁니다. 양부모가 감당이 안 돼서 애를 12살인데 소년원에 보냈어요. 소년원이라고는 나오지만 이게 부모가 보낼 수 있다는 거 보니까 교정교육시설 같아. 사실 큰 사건도 아니지만 이런 데를 보내니까 지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배신감 드는 거지. 그렇다고 방법 있어? 강제로 갇혀 살게 되는데 씨발 되면서 교정교육 받다가 뭔가 깨달았대요. 소년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양부모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자기 치아 교정 받고 싶대. 내보내달라고 떼쓰는 건 아니니까 부모가 해줬지. 이걸 핑계로 스티븐 러셀이 외출을 자주 나갑니다, 이제. 이 새끼가 치아 교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인솔자 눈치 보다가 도망갔어. 이게 스티븐 러셀의 인생 첫 탈옥이야. 스티븐 러셀은 이때 탈옥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일은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 속이기가 어디 쉽냐고. 단순한 거짓말로 잠깐 속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서 이익까지 얻기 위해 속이는 건 다른 문제야. 얘는 12살에 해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느낀 거야. 사람 속이는 거 쉬운 거구나. 벌써 싹수가 다르죠, 이 새끼가. 그 뒤로 얘가 좀 순해졌는지 교육 잘 받고 나와서 집에 돌아왔고요. 사고 딱히 크게 안 치면서 성인 됩니다. 첫 범죄는 36살, 1992년에 저질러요. 이때 스티븐 러셀은 식품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동성애자가 됩니다. 이 사진은 짐 캐리랑 옆에 이완 맥그리거인데 이 사건으로 영화가 나왔던 필립 모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아까 본 그 초록 가운 입은 의사도 짐 캐리였어. 스티븐이랑 필립 이야기 실화로 만들어졌고 탈옥보다는 필립이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온대. 짐 캐리가 스티브 남친인 필립 모리스 역할을 했거든요. 다시 사건 돌아오면은 스티븐 러셀이 동성애자가 언제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런 쪽에 고민이 있었다는 말은 없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이 간 건가 봐.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서 해고당한 거야. 지금이야 개난리 나겠지만 그 시절은 해고 사유가 될 때예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머리를 굴리는데 이게 범죄의 시작인 것이. 가짜 자동차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챙기는데 금방 들켜서 90일간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3개월이잖아. 스티븐이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밖에치 남친이 혼자 있잖아. 에이즈 말기 환자였대. 그래서 자기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가 먼저 죽겠는 거지. 이게 탈옥을 결심한 이유예요. 1992년 5월 13일 이날도 13일의 금요일이네. 교도소에 재소자 회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받으러 이동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다른 수감자 통해서 미리 준비한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이때 사용하려고 진작에 교도관 무전기도 훔쳐둔 상태였어. 그래서 이동 중인 재소자들 사이에 섞여 교도소 입구까지 옵니다. 사복에 무전기 들었잖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외부에서 고용된 사설경비원 같단 말이야, 이 새끼가 지금. 개뻔뻔해. 교도관들에게 지금 나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그냥 인사까지 하면서 또 지발로 걸어 나갔다는 거지.
첫 탈옥을 너무 쉽게 성공했고, 이게 이제 성인 되고 진짜 탈옥이야. 바로 제 남친 만나러 갔어요. 탈옥은 금방 알려주고 숲에 떨어졌는데 스티븐도 이거 다 대비합니다. 지 남친 데리고 3년간 어디 숨어 살았어요. 남친이 건강했다면 더 버텼겠죠. 근데 에이즈 환자고 까딱하면 생명이 위독해지니까 계속 병원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새끼가 이번에 신분과 경력을 위조해 북미 의료 사업체라는 회사에 재무회계 책임자로 취직을 합니다. 이 신기하지? 이런 새끼들은 마음 먹으면 한다? 그게 무엇이든 불법이든 아니든 해내려고 하면 해내요. 이 자체가 좀 신기해, 인간들이.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 새끼죠, 아주. 취직은 당연히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받으려는 게 아니고 슈킹이에요. 80만 달러, 9억 원을 횡령합니다. 걸려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이 새끼가 탈옥수네? 이때 바로 10년형 추가로 받으면서 탈옥했던 그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3주 만에 남친인 지미 캠벨이라는 남자가 사망합니다. 잡혀 들어왔지만 스티브는 탈옥에 성공을 해봤잖아. 또 나가고 싶어졌어요. 첫 탈옥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어야겠죠. 이 교도소도 병신이 아닌 이상 사복이랑 무전기만 들었다고 해서 이제 사람 안 믿는다고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하겠죠. 그러면 스티븐 러셀도 이제 신분증이 필요해지는 건데 여기서 발상을 아예 바꿔요.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이 아이디어는 마침 교도소에 버려진 타자기를 우연히 주우면서 생각해냈던 겁니다. 얘가 교도소에서 정당하게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보석금으로 95만 달러 내는 겁니다. 10억 원 내라는 거야, 나가고 싶으면. 근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 이 타자기가 만들어주죠. 보석금 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탈옥에 성공해요. 성공했지만 결국 또 인원 점검할 거 아니야. 추적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시 잡혔고 주요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더 보안이 철저하다는 에스텔 유닛 교도소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 새끼가 탈옥 궁리만 해. 재밌나 봐. 스티븐의 탈옥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아무리 보안이 철저해봤자 이 보안을 설계한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을 내가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 탈옥은 가능하다는 거죠. 계획을 짰어요. 에스텔 유닛 교도소가 죄수복이 흰색이래. 그리고 교도소에 자주 들어오는 외부 의사들 가운은 초록색입니다. 맨 처음에 봤던 장면 사진.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이때부터 각종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으러 다닙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 거를. 왜 다녀? 가면 이렇게 뭐 쓰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초록색 매직이 보이면 다 챙겨. 매직이 충분히 모이자 교도소에 낭폭하기로 소문난 재소자에게 시비 겁니다. 막 이런 거 해, 유세윤 마냥. 그래서 두드려 맞고 저 다쳤어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있으다간 끊임없이 덧나? 이러면서 의사 만나러 가. 병원 가. 그래서 의사 신분증을 또 훔칩니다. 이걸로 뭐 해? 1996년 12월 13일 아침이야. 그동안 모은, 이 새끼는 왜 13일마다 탈옥을 하지? 그동안 모은 초록색 매직을 변기물에 풀어요. 옷 벗어서 담궈. 이 새끼 초록색으로 옷을 염색했어. 얼핏 보면 의사 가운이랑 똑같습니다. 의사 신분증도 방금 훔쳤겠다. 누가 의심함 이걸. 그래서 의사인 척 연기해가지고 또 교도소 정문을 걸어나간 겁니다. 대단한 새끼지. 세 번째 탈옥에 성공했어요.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남자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아래 사진. 예전 교도소에서 만난 아까 얘기했죠. 필립 모리스라는 남자예요. 담배랑은 상관없고요. 전남친처럼 동성애자입니다. 전남친이 결국 죽었는데 이거 위로해주다가 친해지면서 새로 사귄 거래. 그러다 필립이 보석금 내고 먼저 출소했는데 스티븐이 얘랑 살려고 따라간 거죠. 주로 카지노에서 도박해 딴 돈으로 생활했대요. 스티븐은 탈옥에 성공했는데 그래도 2번은 실패했으니까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세 번째 또 잡힐 순 없다.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활 흔적을 잘 숨겼어. 근데 이 필립이 좀 칠칠 맞은 거야. 필립이 출소 전부터 스티븐이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 새끼가 탈옥하면 필립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경찰이 이 추측으로 필립을 한번 파보니까 예상대로 스티븐이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네 번째로 교도소에 끌려갑니다. 스티븐이 돈 관리를 필립 명의로 했어요. 그러니까 필립도 공범이 돼, 명의를 빌려주니까. 같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교도소는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 살았지. 2년 지납니다. 1998년 3월 13일. 에스텔 유닛 교도소에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은 남자 새끼가 휠체어 타고 요양시설에 옮겨지거든요? 이게 또 스티븐 러셀인 거야. 탈옥을 포기했는지 얌전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대요. 살이 빠지더니 온몸에 반점이 나더라고. 교도관들이 겁먹었어. 이 새끼 게이잖아. 에이즈 환자의 증상이 나오고 있잖아. 그 당시 에이즈는요, 인식이 살만 닿아도 옮는 병인 줄 알 때였어요.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게 걱정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스티븐 러셀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요양시설에 보낸 겁니다. 얼마 안 돼서 사망 통지서가 교도소로 왔어요. 스티븐이 에이즈로 죽었대. 교도소는 차라리 마음 편하죠. 관리하기 힘든 인간이었는데 죽었다니까. 텍사스 경찰, 법무부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입니다. 1998년 4월 5일 남아있는 죽은 스티븐 러셀의 탈옥을 도왔던 필립 모리스, 얘도 체포됐잖아. 이 사람의 가석방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그거야. 이 필립 모리스 영화 나올 때 짐 캐리가 역할 했으니까 진짜 필립 모리스랑 한번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죠. 필립 모리스가 비싼 변호사를 썼는지 재판이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대로면 필립의 무죄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 그때 경찰들이 재판장이 막 들어옵니다. 필립의 변호사를 체포해요. 필립 모리스 변호사가 한 달 전 에이즈로 죽었다는 스티븐 러셀이야. 이 새끼 또 요양원에서 뭔 짓을 했어요, 지금. 애초에 에이즈가 구라였습니다. 스티븐이 네 번째로 교도소 끌려왔을 때 이젠 더 이상 탈옥 아이디어가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접근을 합니다. 탈옥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했던 탈옥부터 되돌아보자는 거야. 교도소는 아니었지만 얘가 12살 때 청소년 수감시설에서 최초로 나간 방법이 치과였잖아요. 질병 핑계를 이용하자는 거지. 자기가 동성애자기도 하니까 에이즈 걸렸다고 거짓말하면 잘 믿어줄 것 같아. 그래서 죽었지만 예전에 만나던 남친의 증상을 따라한 거죠. 설사약을 훔쳐먹습니다. 맨날 죽죽 싸. 그리고 사인펜으로 몸에 반점을 슬슬 그리기 시작했어요. 2년간 했어. 단기간에 하면 의심받을까봐. 설사약도 먹으면서 살 점점 빠져. 그리고 반점도 흐리게 조금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하게 많이 그리고 90kg였던 몸무게를 60까지 뺐대요. 반점도 갈수록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새끼 진짜 에이즈 같은 거야. 의사들이 봐도 정황과 증상이 너무 뻔하니까 혈액 검사도 안 하고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스티븐이 이것도 예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피 검사를 안 한 거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결국 요양시설로 격리됐고 여기서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교도소 정도의 보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스티븐 세상이야. 뭐 훔치고 거짓말 할 것도 없어. 몰래 전화로 병원 관계자 연기하면서 스티븐 러셀 죽었습니다. 이거 교도소에 알렸고 직접 사망 진단서도 만들어 보내요. 탈옥을 3번이나 한 새끼라 이게 스티븐의 사망이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교도소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속인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이게. 그래서 병원도 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또 얘가 남친이 있잖아. 이 새끼가 지 혼자 숨어 살았으면 완전 범죄 됐을 거예요, 이날부로. 근데 뭐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래.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이 사랑이 문제가 된다고. 필립 모리스 씨를 혼자 두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바로 가짜 이력서와 경력 만들어서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를 가석방시키려고 지가 재판을 준비해요. 이때 이미 신분과 자금 세탁 다 했고 변호사라는 거 뭐 이용해서 가능했겠죠. 가석방을 자기가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재판 다음 날 성형수술 예약도 해뒀어요.
이거 성공하면 진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건데 결국 또 체포가 된 겁니다. 이 새끼가 워낙에 천재적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옥을 성공했던 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럼 뭐해? 빵잽인데. 사기, 횡령, 신분 위조로 45년, 특수도주로 99년 받고 텍사스의 폴란스키 유닛교도소 여길 들어갑니다. 씻고 운동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준대. 그거 빼고 나머지는 감시 카메라 딸린 독방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이 새끼가 또 뭔 짓 하는지 모르니까 아예 일도 안 시키고 가둬만 두나 봐. 아마 죽을 때까지 교도소 독방에서 살 것 같고요. 이렇게 면회를 한대.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양반이 뭐 요즘에 노망난 것 같아요. 탈옥이 유명해지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많이 갔었거든? 어떻게 계속 교도소의 보안을 뚫었냐 물어보니까 허세를 부립니다. 저는 그냥 교도관들에게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들은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열어준 문으로 걸어 나갔을 뿐이죠. 이지라라는 거야. 병신이 뭐 지가 마이클 조던이야?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조금. 뭐가 달라? 스스로 탈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좀 자부심도 있어 보여. 지금 23시간을 감시받고 있는데 하루에. 여기서도 탈옥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브 코스래. 1초도 지체 안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아이씨 왜 안 나가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니까 이젠 탈옥이 지겹대. 고작 3번 해놓고 뭐가 지겨워. 그 뒤에 숨어 사는 생활이 지긋지긋할 수는 있겠죠. 지금 있는 교도소에도 약점이 있어 보이냐니까 이것도 망설임이 없어요. 탈옥에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보안이래. 이날 인터뷰로 폴란스키 교도소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구라 같아요. 이 아저씨가 지금 한참 탈옥 열심히 할 때보다 보안은 지금 30년이나 발전했어. 뭐 세콤 이런 거 알아? 스티븐이 나이도 70 다 돼가는데 살도 쪘고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주변에서 자꾸 탈옥의 천재다 이렇게 봐주니까 거기에 좀 취해가지고 노인네가 허세 떠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탈옥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죠. 저렇게 노인네 허세나 떨면서.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사건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 올게요.